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코로나19가 노화의 법칙을 다시 쓰고 있을까? 뇌기능 저하, 의사들을 불안하게 하다, 그리고 캐나다인들이 미국 휴가용 주택을 현금화하고 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코로나19가 우리의 뇌, 건강과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 코로나라는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증상은 바로 인지 장애, 쉽게 말해 뇌기능 저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뉴욕에 살고 있는 56세 남성 켄 토드의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켄 토드는 원래 미국 유명 방송사 쇼타임의 임원이었고 마라톤을 뛸 정도로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린 이후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때문에 결국 2023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병원에서는 그에게 경도 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현재 인지 재활 치료를 받으며 뇌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상태가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계속해서 병원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켄 토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취재진은 여러 의사와 과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장기 코로나 환자들의 인지 장애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 코로나 증상 가운데 뇌기능 저하가 계속 남아있는 이유를 뇌염증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 가브리엘드 에라우스킨 박사는 최근 연구에서 장기 코로나를 앓은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증상을 가진 노인 환자들의 검사 결과가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뇌기능 저하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추적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장기 코로나 환자 중 무려 3분의 1 가까이가 경도인지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4에서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이나 코로나 감염 당시 후각 상실 여부, 뇌 구조 변화 등도 인지 장애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이 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장기 코로나 환자들도 기억력 저하, 멀티태스킹 능력 상실,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군기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했던 후안 루이스입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폐질환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까지 겪게 됐고 결국 2021년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59세가 된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산만해지고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자주 놓고 오거나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치매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안은 장기 코로나 환자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지 재활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회복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 이고르 코랄릭 박사는 장기 코로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 치료를 진행한 연구에서 약 3분의 1은 치료 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복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는 단순한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폐나 심장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기 코로나로 인한 인지장애는 앞으로 의학계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장기 코로나 환자들은 앞으로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코로나 감염은 끝난 것이 아니며 그 후유증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치료법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캐나다인들의 미국 부동산 매각, 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변화가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긴장, 경제 불안, 그리고 환율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 휴양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별장을 가지고
겨울을 보내던 캐나다인들이 그 부동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몬트리올 근처에 사는 나탈리 맹쿠소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맹쿠소는 남편과 함께 플로리다 폼파노 비치에 있는 콘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원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최근 캐나다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미국 내 세금 관리비, 보험료 등이 캐나다인들에게는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 달러로 부동산을 팔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최종 결심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정치적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라는 역대 최대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여러 차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불안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맹구소는 자신이 플로리다에 가지고 있던 침실 2개, 욕실 2개짜리 콘도를 약 23만 5천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구입가보다 10만 달러 정도 높은 가격이었지만 리모델링 비용을 고려해도 만족스러운 거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맹쿠소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여러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캐나다인들의 미국 부동산 매각 문의가 급증했고 실제 거래량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캐나다인들이 매물로 내놓은 집이 작년 같은 기간 100건에서 올해는 무려 7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애리조나에서 집을 새로 구입하는 캐나다인은 오히려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 반캐나다 정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캐나다를 미국의 주처럼 언급한 이후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인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어떤 캐나다인은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에 살던 리보이론 부부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원래는 환율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 마음을 굳혀 33평짜리 별장을 약 6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여기 있고 싶지만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플로리다 포카레이턴, 애리조나 챈들러, 피닉스 등 캐나다인 스노우버드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챈들러에 살던 로릭 부부는 2010년에 10만 달러에 산 콘도를 35만 달러에 팔고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미국 내 정치적 갈등, 국경에 대한 조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농담 섞인 발언들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정부 역시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거나 미사용 주택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인들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유지할 요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 휴양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인들의 대탈출 현상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압박, 그리고 문화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이자 북미 사회 전반의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캐나다인의 존재감은 그동안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휴가용 주택시장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